드디어 관세가 발효가 됐습니다. 시장은 어렵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증권사에서 하단으로 보고 있는 2,300포인트마저 깨진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30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하단을 낮출 수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인데 달러가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원화도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오늘의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판 봉이 김선달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도하고 논리에 안 맞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봉이 김선달과 비슷하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 보시다시피 대동강물을 판 봉이 김선달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매기는 그러한 공식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도 과도하고 논리에 맞지 않다. 특히나 경제학적 논리와는 너무나도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효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비판이 사실 많은 국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증권에서 보기엔요. 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의 탄력성을 제대로 반영을 해봤을 때 사실상 베트남은 46%의 관세가 아니라 12.2%의 관세를 부과받아야 됐던 것이 맞습니다. 이게 보통의 논리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5%의 관세 부과가 예고가 되어 있고 실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수정에서 봤을 때는 수입 가격의 탄력성을 제대로 넣어서 봤을 때 한국은 10%의 관세율을 부과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부과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미국 경기도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는 없을 테고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태국, 중국, 인도든 모든 국가들이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논리에 따라서 46%, 중국 34% 이러한 관세를 부과받는 것이 지금 논리에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논리로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각 국가들이 내놓는 방안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방안들일까요? 결국에는 당근을 주느냐, 채찍을 지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당근은 협상입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협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가는 국가들인데 어떤 국가들이 있나 봤더니 멕시코, 인도, 일본, 베트남, 대만 쪽은 협상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채찍이겠죠. 채찍을 먼저 드는 국가들은 앞으로 더욱더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찍을 드는 국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더니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입니다. 먼저 중국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이야기들 히토류 관련 이야기 벌써 나오고 있고 미중 갈등 관련주가 한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내세웠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 너네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보복을 우선적으로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물론 협상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들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좀 잘 트랙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결국에 시장의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것은 채찍을 든 국가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사에서는 당분간은 중국과의 기싸움 그리고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고려를 하자라면서 확전과 협상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게 채찍이 됐던 당근이 됐던 미국 경기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 교육국의 보복이 있으면 미국 경제 피해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미국도 손해고 앞에서 보복과 협상을 하는 국가들 모두 다 현재 손해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손해가 커질 때 움직이게 될까요? 미국 가계 자산 중에 주식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만큼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요. 보시다시피 미국인들이 본인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전체 자산 가운데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가 빠지고 있다라는 의미는요.
미국 국민들이 그만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녹고 있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이 부분을 굉장히 인식할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과 경기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식시장과 지지율의 변화를 함께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상대 교역국과 협상을 체결하고자 하는 니즈는 결국에는 지지율에 따라서 그리고 주식시장의 빠짐에 따라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함께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연말까지 끌고 가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어떤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외신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프리즈는 관세 협상에 따른 수혜율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찍과 당근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을 때는 당근을 먼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프리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과 일본,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까지 트럼프와 가장 빠르게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는 나이키가 있습니다. 나이키가 파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캄보디아에서 수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와 가장 먼저 협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제프리즈 한 애널리스트는 나이키가 115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가 대비해서 116%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내다봤고요. 지금 40명의 애널리스트가 나이키에 대한 커버리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6명은 강력 매수를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보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국, 일본, 인도와의 관세 협정으로 앞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본과 그리고 영국과의 협정을 통해서 앞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은 앞으로 어떠한 당근을 제시하게 될까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선과 LNG 쪽에서 무역 균형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동차와 전자부품은 직접적으로 부담이 있지만 반도체는 추가 관세 우려가 상존한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성과 방사는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고 그리고 주도 주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여기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과 LNG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방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에게 어떠한 당근을 줄 것이냐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고 주식의 수익률과도 함께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